안녕하세요 여러분, 속 시원한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 저는 오늘 노타와 너타 이 두 개의 단어를 비교 대조해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모음 하나만, 이거는 오, 이거는 어라는 모음만 다르고, 더 중요한 거는 이 노타와 너타가 우리 한국 고유어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인다는 거예요. 이런 걸 다의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두 개의 말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할 수도 있지만 그 활용의 면에서 보면 구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두 개의 단어를 비교, 대조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기본적인 의미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좀 곁들였는데요. 노타, 이거는 발음을 노타 이렇게 해야 돼요. 노타라는 말은 이렇게 내려놓다, 어떤 장소에 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들다 또는 잡다, 놓다 이렇게 되거든요. 잡다, 놓다, 또 내려놓다, 두다 라는 뜻으로, 그래서 이렇게 놓다라는 의미가 되고 잡다, 들다 라는 말과 반대말이 됩니다. 넣다라는 말은 길게 발음해야 돼요. 넣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상자 안으로 집어넣는 것 넣다, 그리고 밖으로 빼다, 꺼내다 라는 말과 대조되는 말입니다. 지금 반대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노타와 너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반대말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기본적인 의미는 이렇게 하면 간단한데, 노타와 너타는 다의어라서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쓰여요. 그래서 이제 그 의미를 한 번 더 정리하고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타라는 말의 반대말은 잡다, 또는 노타의 반대말은 들다, 이렇게 반대말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죠. 너타라는 말의 반대말은 빼다 또는 꺼내다, 이렇게 반대말을 기억하면 그 의미를, 기본적인 의미를 기억하기 좋으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정리를 했어요. 자, 이제 노타의 아주 다양한 의미를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타라는 말은 손으로 무엇을 쥐거나 잡거나 그렇게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손을 펴거나 힘을 빼서 손 밖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거, 노타. 잡다의 반대말 놓다인 거죠. 그래서 잡고 있던 손을 놓다, 손잡이를 놓지 말고 꼭 잡아요. 이 손 놔. 누가 내 손을 잡았을 때 손 놔.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놓다라는 말을 쓰지요. 또 일정한 곳에 두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책상 위에 책을 놓다, 이거 두다죠. 책을 두다. 감춰놓은 돈이 없어졌다, 감춰둔 돈이 없어졌다 라는 의미예요. 이 포도주는 너에게 주려고 챙겨놓은 거야, 챙겨둔 거야, 이렇게 두다라는 의미와 같이 쓰이기도 합니다. 또 계속해오던 일을 그만두고 해오던 일을 그만둘 때도 놓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는 아이를 키우느라 일을 놓고 있다 라는 얘기는 직장을 그만두고 휴직 상태에 있다 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일손을 놓고 보고만 있었다. 일손을 놓다, 이거 관용어로도 쓰이죠. 그래서 일을 하지 않는다, 손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에요. 노년이 되어서도 일을 놓지 않는 것이 건강에 좋다. 그래서 계속 일을 해야 한다 라는 말을 할 때 일을 놓지 않아야 해요,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다, 일을 그만두다 라는 뜻으로 노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걱정, 근심, 긴장 이런 것들을 잊거나 풀어 없앨 때의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차 시험에 통과했으니 한시름 놓았네, 아이고 안심이야, 이럴 때 한시름 놓다 라는 표현 쓰고요. 잘 지낸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을 놓았다, 이것도 흔하게 우리가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말이죠. 마음을 놓다, 안심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는 정신을 놓고, 이거는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고
넋을 놓고 정신을 놓고 뭐 이런 뜻이에요.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무 생각 없이. 그럴 때 놓다. 뭔가 정신을 긴장을 풀다. 라는 뜻으로 놓다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거죠. 또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것도 놓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녹지 개발 문제를 놓고 이 문제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라는 뜻이에요. 실력만 놓고 보면 또 뭐 인물만 놓고 보면 뭐 색깔만 놓고 보면 이렇게 어떤 것을 대상으로 삼고 보면 이런 뜻이죠. 그 사람이 최고지. 사람들은 책임 여부를 놓고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라는 뜻이에요. 책임 여부를 놓고 다퉜다. 이렇게 어떤 논의의 대상으로 삼을 때도 놓다라는 말을 사용하지요. 또 빨리 가도록 힘을 더하는 것. 그는 시속 200km를 놓고 달렸다. 그래서 속도를 막 더 많이 세게라는 뜻으로 놓다라는 말 쓰는 거예요. 그는 학교 밖으로 줄다름을 놓았다. 자, 줄다름을 놓다는 얘기는 빨리 도망간다라는 뜻입니다. 뛰어서 도망가다. 그걸 줄다름을 놓다라고 얘기를 해요. 뛰어서 도망가다, 힘을 더해서 힘껏 달려가다 이런 뜻으로 줄다름을 놓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또 일정한 곳에 기계나 장치, 구조물 따위를 설치한다는 의미로도 놓다를 사용하고요. 또 짐승이나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일정한 곳에 무엇을 장치하는 것, 설치하다, 장치하다 라는 뜻으로도 놓다라는 말을 사용해요. 개울에 다리를 놓다, 다리를 설치하다 라는 뜻이죠. 토끼를 잡기 위해 산에 덫을 놓다, 덫을 설치하다 라는 뜻입니다. 물고기를 잡으려고 강에 그물을 놓다. 자, 덫을 놓다, 다리를 놓다, 그물을 놓다 모두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말입니다. 기억할 필요가 있죠. 놓다 이럴 때도 사용해요. 또 문이나 수를 새기는 것 이럴 때도 놓다를 씁니다. 비단에 꽃무늬를 놓다. 이거 꽃무늬 수를 놓는 거죠. 실과 바늘로 모양을 만들어서 새기는 것. 손수건에 오색실로 수를 놓다. 수를 놓다 이런 말 관용적으로 함께 잘 쓰는 말입니다. 또 불을 지른다. 불을 피운다. 이럴 때도 놓다라는 말을 씁니다. 아궁이에 불을 놓다. 그래서 불을 지금 막 붙이는 거예요. 아궁이가 뭔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아궁이 제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게 아궁이에요. 이렇게 불을 떼는 조리를 하거나 또는 방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불을 떼는 여기를 아궁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불을 붙일 때 아궁이에 불을 놓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마당에 모깃불을 놓다라고 하는데 모깃불은 여름에 모기가 모이는 거를 못하게 하려고, 모기가 도망가게 하려고 불을 피우는데 이게 바로 모깃불이에요. 연기가 나면 모기들이 도망을 가죠. 그래서 마당에 모깃불을 놓다, 모깃불을 붙였다 라는 뜻이에요. 또 어깨에 뜸을 놓다. 자, 뜸이라는 거는 한방에서 아픈 곳에 처치를 하는 모양인데요. 이게 바로 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불을 붙여서 이렇게 타들어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열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도록. 이게 뜸인데 여기는 손바닥에 뜸을 놓는 거죠. 어깨에 뜸을 놓기도 하고 팔에 놓기도 하고 몸 어디에나 뜸을 뜰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뜸을 놓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놓다는 불을 붙이는 상황과 관련이 되는 표현이에요. 또 주가 되는 음식에 다른 것을 섞어서 한 음식으로 만들 때 그럴 때도 놓다라는 말을 씁니다. 쌀만 가지고 밥을 하지 않고 밥에 콩을 섞어서 하기도 하죠. 그럴 때 밥에 콩을 놨어요. 이렇게 말해요. 밥에 콩을 놓았어요. 콩밥할 때 이런 표현 쓰고요. 또 음식을 하고 그 위에 예쁘게 하기 위해서 올려놓는 그런 음식들을 가리켜서 고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고명을 놓아서 찐 떡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잔치국수를 하게 되면 위에 이렇게 예쁜 색깔의 음식들을 위에 올려놓죠. 그것을 고명이라고 합니다. 잔치국수에 고명을 놓다. 이렇게 음식을 섞어 놓을 때도 놓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또
치료를 위해서 주사나 또는 침을 찌르는 것도 놓다라고 얘기를 하죠. 팔에 예방주사를 놓다. 이게 바로 지금 팔에 주사를 놓다. 라는 말이고요. 침은 이렇게 바늘처럼 생긴 한방에서 사용하는 의료 처치법입니다. 그래서 허리에 침을 놓다, 또 주사를 놓다, 이렇게 주사나 침을 찌를 때도 놓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또 상대에게 어떤 행동을 하는 것도 놓다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거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 방해를 놓다. 하다라는 의미와 통하죠. 이럴 때 놓다는 하다, 방해를 하다. 아들에게 으름장을 놓다. 으름장이라는 거는 일종의 협박? 너 그렇게 하면 꼭 실패하게 될 거야. 뭐 이렇게 겁을 주는 거, 그걸 으름장을 놓는 것, 또는 너 그렇게 하면 나한테 혼날 줄 알아? 이런 게 으름장이에요. 그럴 때 으름장을 놓다라는 말을 쓰고요. 어머니는 나에게 핀잔을 놓았다. 어머니가 나에게 너 그렇게 하면 어떡해? 이렇게 꾸중할 때도 핀잔을 놓다라는 말 쓰고요. 그는 우리가 하는 일에 회방을 놓았다. 이거 굉장히 많이 쓰죠. 회방을 놓다, 방해를 놓다. 이 말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이럴 때도 놓다라는 표현이 사용된다는 거죠. 또 집이나 돈, 쌀 이런 거 세나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경우, 그럴 때도 놓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는 세를 놓고 다달이 월세를 받는다. 세를 놓다. 이거 굉장히 한국 사람들 많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신혼부부에게 전세를 놓다. 이것도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말이고, 중소기업에 사채를 놓다. 이거는 돈을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빌려준다라는 의미로 놓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거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존댓말을 쓰지 않는 경우도 말을 놓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낮춰서 말하는 경우, 그는 나와 서로 말을 놓고 지낸다. 말을 놓는다는 얘기는 서로 존댓말 사용하지 않는다, 반말을 사용한다. 그래서 말을 놓고 지낸다는 얘기는 둘이 굉장히 친하게 편하게 지내는 사이다라는 뜻이에요. 친구끼리 말을 놓는 것이 자연스럽다. 존댓말 안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친구끼리. 처음 본 사람에게 허락 없이 말을 놓으면 안 된다. 그렇죠. 예의에 어긋난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무조건 존댓말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존댓말은 굉장히 중요하죠. 말을 함부로 놓으면 안 된다. 그때도 놓다를 씁니다. 지금 의미가 너무 많잖아요. 놓다라는 말의 의미가. 그래서 좀 이거 외에도 더 많이 있지만 그래도 기억을 꼭 해야 되는 것들만 추려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놓다, 잡은 손을 놓다처럼 잡다의 반대말로 놓다라는 말, 또 마음을 안심하다라는 뜻으로 마음을 놓다, 또 주사를 찌르다, 주사를 놓다, 또 다리를 놓다, 덫을 놓다, 그물을 놓다처럼 뭔가 설치의 의미로 놓다 사용하고요. 또 방해를 놓다, 회방을 놓다, 어떤 행위, 나쁜 행위를 가하는 것. 또 말을 놓다, 이거는 존댓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또 일손을 놓다, 이거는 휴직한다 라는 뜻으로 일손을 놓다, 손을 놓다, 일을 놓다 이렇게 쓰고요. 또 책상 위에 물건을 놓다, 이거는 두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거 외에도 더 많은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알고 있어야 되는 놓다의 여러 가지 용법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좀 정리가 되시나요? 더 어지러운가요? 자, 놓다는 여기까지 하고요. 넣다도 만만치 않아요. 넣다는 어떤 안에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정된 공간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그래서 가방에 책을 넣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또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괄호가 이거죠.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이렇게. 또 차에 설탕을 넣어주세요. 또 무와 쇠고기를 넣고 국을 끓이다. 그래서 국 안에 무도 들어가고 쇠고기도 들어가고 이럴 때 넣다. 어떤 한정된 공간 안에 집어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것을 넣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범위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 올림픽 종목에 비보이를 넣기로 결정했다.
환경 문제를 회의 안건에 넣었다, 포함시켰다라는 뜻이에요. 문법을 시험 범위에 넣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포함되게 하다, 포함시키다 라는 의미로 넣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사이에 어떤 것을 끼우는 것, 또 위에 어떤 것을 입혀서 서로 어울리게 하는 것. 예를 들면 바탕색을 넣으니 훨씬 멋있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색깔을 집어넣는 것. 또 목소리에 감정을 넣다. 목소리에 감정을 넣어 읽어서 더 감동적이었다. 그래서 뭔가 목소리에 소리 발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감정까지도, 기쁜 감정, 슬픈 감정 이런 것까지 입혀서 어우러지게 하는 것, 이런 것을 감정을 넣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또 말을 할 때 억양을 넣거나 톤을 높이면 전달 효과가 달라진다. 그래서 감정을 넣다, 억양을 넣다. 우리 이제 언어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런 거, 감정, 언어 넣는 거 중요하잖아요. 억양 넣는 거. 이런 거 중요하니까 이런 표현도 우리 기억해 둘 필요가 있지요. 또 어떤 단체나 학교, 직장 따위에 구성원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넣다라는 말을 씁니다. 만 5세가 되면 아이를 유치원에 넣으세요. 이거는 입학시키세요. 이런 거예요. 구성원으로 들어가게. 너무 어린아이를 학교에 넣으면 학교에 넣다,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을 공장에 넣도록, 공장에 취직하도록, 공장의 구성원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어떤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넣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또 기계 따위가 작동하도록 조작하는 거. 컴퓨터 본체에 전원을 넣으세요. 라디오에 스위치를 넣다. 자동차에 후진 기어를 넣다. 그래서 뭔가 기계가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도 넣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또 은행에 돈을 넣는 것도, 입금하는 것도 넣다라고 얘기하죠. 오늘 통장에 돈을 넣었어요. 오늘까지 계약금을 넣어야 합니다. 여긴 노란색을 잘못 칠했네요. 또 걱정 마, 내가 필요한 돈을 넣어줄게, 보내줄게, 네 통장으로 입금시켜줄게,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입금하다, 은행에 입금하다라는 뜻으로도 넣다라는 말을 씁니다. 또 문이나 글자 따위를 그리거나 받거나 해서 일정한 공간 속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넣은 신용카드, 영화에 자막을 넣다, 또 소매 끝에 무늬를 넣다,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거, 아까 노타하고 노타도 술을 놓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구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별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술을 놓다는 거는 이 천 위에 바느질을 해서 위에다 얹어 놓는 느낌이에요. 술을 놓는 건. 그런데 무늬를 넣는 건 여기에다 염색을 해서 아이의 천과 색깔이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것. 이런 경우는 넣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술을 놓다는 거는 그 위에 덧붙여서 올려놓는 느낌이라면, 무늬를 넣는 건 한 몸이 되게 섞어 놓는 경우. 이럴 때는 넣다를 하게 됩니다. 노타와 넣다. 이렇게 구별이 돼야 되겠죠. 또 취직, 입학 이런 거를 위해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도 넣다를 씁니다. 한 회사에 이력서를 넣고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다. 이력서를 넣다, 서류를 넣다, 이렇게. 원하는 대학에 원서를 넣어보세요. 이력서를 넣다, 원서를 넣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넣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힘이나 타격 이런 것들을 딱 때리는 것도, 또는 팔에 힘을 주는 것도, 이런 것도 넣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먹을 쥐고 팔에 힘을 넣어보세요. 팔에다 힘, 이것도 팔에 힘을 넣는 거예요. 또 상대 선수의 옆구리에 강한 훅을 넣다. 옆구리에다가 훅을 팍 힘을 가하는 거. 그럴 때도 넣다라는 말 쓰고요. 그들은 여론을 조성하여 정부에 압력을 넣었다. 이럴 때도 넣다라는 말 사용합니다. 뭔가 압력을 주는 거, 타격을 주는 거, 내 스스로 힘을 주는 거, 이럴 때도 넣다라는 말을 써요. 또 아궁이 따위, 아궁이 아까 설명드렸죠. 거기에 불을 지피는 것도 넣다를 씁니다. 아궁이에 불을 넣어서 밥을 지었다.
또는 날씨가 쌀쌀해져서 새벽에 군불을 넣어야 한다. 그런데 아까 불과 관련해서 놓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구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불을 놓다라는 얘기는 불을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불을 칙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불을 넣다라는 건 있는 불에다가 더 나무를 집어넣거나 더 불이 커지게 첨가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을 놓다라는 것은 불을 붙이다, 불을 시작하게 하다. 불을 넣다라는 것은 있는 불에 더 많이 불이 커지도록 재료를 집어넣거나 하는 것을 불을 넣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구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넣다도 너무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느 일정한 공간 안에 들어가게 하는 거, 가방에 책을 넣다, 또 입학하다의 의미로 학교에 넣다, 또 전원을 넣다, 사진을 넣다, 자막을 넣다, 그래서 뭔가 작동하게 하다, 설치하다의 의미로 쓰고, 또 입금하다, 돈을 넣다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힘을 넣다나 압력을 넣다처럼 뭔가 가격, 힘을 쓰게 하는 것, 이런 경우로도 쓰고, 이력서를 넣다, 원서를 넣다처럼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사용합니다. 또 감정을 넣다처럼 뭔가 그 다른 것과 하나가 어우러지도록, 어울리도록 부가한다는 것, 또는 안건의 대상으로 삼다 라고 할 때도 안건을 넣다처럼 넣다를 사용합니다. 놓다와 넣다는 너무 용도가 많아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내용만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정리를 해야죠. 기본 의미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변 의미를 다 아는 게 좋죠. 놓다는 잡다나 들다, 잡다 또는 들다와 반대말이고요. 넣다는 것은 빼다, 꺼내다 라는 말과 반대말입니다. 요 반대말을 기억하는 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문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손을 놓다의 반대말은 손을 잡다 반대말이고요. 또 책을 책상에 놓다의 반대말은 책을 책상에서 들다 이렇게 반대말이 되는 거예요. 또 손을 넣다의 반대말은 손을 빼다 반대말이고요. 책을 가방에 넣다의 반대말은 책을 가방에서 꺼내다 이렇게 반대말이 됩니다. 놓다와 넣다 기본적인 의미는 그 반대말을 가지고 기억을 하시고 그 중심 의미를 기본으로 해서 주변적인 여러 가지 의미를 변형하거나 활용한다는 것 기억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설명 길었습니다. 길었으니까 한번 반복해서 좀 보시고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활용해 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제 영상이 궁금하시면 알림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올리는 영상들이 여러분에게 빨리 전달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